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자영업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마땅한 휴일이라는 것도 없다시피 하면서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서 고단한 점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별것 아닌 재주라 하더라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밥벌이 내가 스스로 하고 산다는 점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앞가림하고 사느라 다들 노고가 많으시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스스로 그만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성과에 시기만 하고 남들이 애써서 마련한 거 눈독 들이면서 날로 먹으려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인생이 참 피곤해지죠. 저야 이야기만 들었지 자랄 때 제 주변에서는 이런 답없는 인간들이 있는 건 아니어서 실감은 못하고 살았지만요. 참 운이 좋았죠. 저는 나름대로 부모님 사이 좋으신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가족, 내 핏줄 귀하다는 걸 몸소 실감하며 자라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만 셋이에요.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제가 둘째입니다. 언니나 제 여동생이나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던 언니는 스스로의 힘으로 장학생이 되어 외국 유학까지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잘 근무하고 있고요. 둘 모두 제게는 참 자랑스러운 자매입니다. 공부머리 뛰어났던 두 자매들과는 달리 저는 사실 공부에 그렇게 소질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늘 습관처럼 공부하던 자매들 덕에 그래도 하위권은 면할 정도로 곁에서 따라서 공부하는 신용은 좀 해보았지만 크게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편은 아니었고요. 마냥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자매들이 그저 자랑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가다 보니 자매들에 비해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저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제 자매들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점만 빼면 제 나름대로는 크게 잘못한 것 없이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가족 간 사이도 돈독하게 잘 지내왔어요. 사실 타고난 성격 자체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남 상처 주려고 안달난 사람들 뾰족한 말에 일일이 상처받는 편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매들과 비교하는 말을 듣다 보면 솔직히 기분이 썩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제 처지와 자매들 처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 제 착한 자매들은 저한테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들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싫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마음이 쓰였던 것은 혹시나 내 부모님 역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내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답지 않게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시며 큰 소리를 치시던 부모님이셨어요. 우리 자영이처럼 신성 곱고 주변 잘 돌볼 줄 아는 애가 또 어디에 있다고? 원래 남한테 내세울 것 없는 인간들이 더 괜히 남의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말 신경 쓸 거 없다. 그럼 엄마 아빠도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잘만 밥벌이 잘하면서 내 새끼들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세상에 공부가 다가 아닌 거야.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공부 잘하는 자식이 공부 못하는 자식보다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앓는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부모님이 내심 공부 잘하는 다른 자매들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마음으로 서운하기는 했겠지만
머리로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공부 잘하는 다른 형제들과 저를 비교하거나 그런 일로 기죽이는 일 일절 없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그건 두 분께서 두 분 말씀대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립하셔서 당신들의 가정을 일궈오셨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말씀대로 두 분 모두 대학을 나오지는 못하셨어요. 제 친가나 외가나 자식들 떡하니 척척 대학에 보내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집안은 못 되었어요. 두 분 모두 위로 아래로 형제자매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요. 당장 자기 입에 들어갈 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말 그대로 야생에 내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라신 점은 두 분 모두 공통으로 겪어오신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두 분이 만나 새끼들 굶기지 않고 잘 가르쳐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배우고 싶은 만큼 양껏 배우지는 못하셨어도 남들에게 부끄러울 일 하지 않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셨죠. 아빠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길은 다들 천차만별이더라. 그래 뭐 공부를 잘하면야 못하는 것보다야 앞으로 세상 사는 게 좀 편해질 수 있겠지.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꼭 사회 나와서도 잘 먹고 잘 살리라는 법도 없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부족했다고 못 사는 것만도 아니더라. 사람마다 다 타고난 재주라는 게 있는 법이고 그걸로 제 밥벌이 성실하게 잘하면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대학 나오지 못했다는 걸로 평생 콤플렉스 느껴보신 적 없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떳떳하셨던 친정아버지 태도를 제가 그대로 닮았나 봅니다. 이런 생각은 어머니도 크게 다르지 않으셨고요. 우리 둘째는 공부가 아니라도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속 깊어 고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기만 하는 언니 힘들어하는 것도 가장 먼저 알아채서 위로해 줄 줄 알고 어린 동생도 항상 살뜰하게 잘 챙기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엄마 아빠가 신경 많이 못 써줘도 씩씩하게 가족들 챙길 줄 알고 엄마가 우리 자영이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항상 자식들에게 칭찬과 애정 표현을 숨김없이 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나이대에는 이런 것들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스스럼 없이 이런 말씀 잘하셨거든요. 어릴 적에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 항상 자식들 앞에서 얼굴 찡그리고 날카로우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신 두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배운 대로 한다고 그런 조부모님 모습을 닮을 법도 한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신 분들이셨어요. 당신들께서 자라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리하지 말자며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없이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자매들과 항상 사이 돈독하게 자라날 수 있었어요. 제가 타고나길 워낙 제 자매들을 좋아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중간에서 부모님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부족한 저 같은 자식도 항상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시며 자매간 우애 상할 일 없도록 세심하게 대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비록 부모님 두 분이 사업하신다고 항상 바쁘셔서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주기는 어려우셨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정겹게 이야기하는 시간 항상 가지며 복작복작 정겹게 지냈습니다. 이 나이 먹게 된 지금에 와서도 어릴 적 그리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낸 식사 시간이 문득 그리워질 정도로 평범하기 그지없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리 거창한 일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두 분 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자잘하게 개발한 물건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이 생활 편의와 관련된 용품이었어요. 어릴 적 저희 아버지 꿈이 발명왕이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자신의 소질을 묵히지 않고 사신 편이죠. 두 분이 개발하신 생활용품을 상용화해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 사업이었습니다. 말이 사업이지 두 분이 제품 개발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세한 규모의 가게 운영하시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는 저희 부모님 만드는 물건들이 짱짱하다고 입소문을 타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동네 장사 정도의 규모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님 두 분이서 휴일도 없다시피 밤낮을 열심히 일하셨어도 저희 5 식구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저희 셋 모두 공부시키고 작기는 해도 자라면서 평생 남의 집 더부살이 하셨던 부모님께서 당신들 명의의 집 한 칸 마련했으니 두 분은 그걸 당신들 인생의 소소한 성공으로 여기셨죠. 워낙 살아온 환경이 척박했던 분들이기도 하셨고 그래도 자식들이 모두 장성해 나름대로 각자 제 갈 길 잘 살아가고 있으니 자식들 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셨던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 여기실 만도 했습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치고 야망이나 욕심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신 분들이셨거든요. 엄마, 요새는 홍보가 다라니까. 엄마 아빠 피땀 흘려서 이렇게 좋은 물건 튼튼히 만들어 놓고 아깝지도 않아? 요새 대기업에서 훨씬 좋은 상품도 안 팔려서 야단이던데 입소문이 날 거였으면 진작 났겠지. 저야 부모님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모님의 끝없는 노력과 고생 끝에 탄생했음을 알고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성화를 해도 가뜩이나 장사한다고 바쁜 둘째 딸 괜한 고생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주나마 새끼들 다 우리 손으로 키워내고 크게 남는 건 없었어도 놓으라고 새끼들 부담 주지 않고 네 엄마랑 나 갈 때까지는 아껴가며 쓸 정도는 남았으니 더 욕심낼 게 뭐 있어? 제 능력보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거야. 이게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했고요. 물론 두 분이 모두 돈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건 저희 자매들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기는 했죠. 그렇게 자식들 잘 키우려고 고생을 하셔놓고도 절대로 늙어서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겠다고 부족한 살림에 허리띠 바짝 조여 일구신 여유자금이었으니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욕심 없으신 두 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저도 장사할 때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넘기지 말자고 제 나름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왔습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하셨던 부모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건지 나름대로 장사하면서 재미도 보았죠. 매일같이 바뀌는 손님들 응대하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게 제 적성에 정말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들 하나 봐요. 저희 자매 중 가장 고소득자인 언니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 한 입 채우기에는 전혀 부족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 혼자서 관리하기에 딱 알맞은 규모로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긴 언니야 해외 유수의 대학 교수이니 언니한테 비교하는 게 더 욕심이겠죠. 저희 부모님께 배운 삶의 가치를 고스란히 실천하며 성실히 살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장사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남편은 저희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던 회사 본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영업직 말단이라 초반에는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실수가 잦았던 모양이에요.
몸에서 걷도는 양복 차림에 일치고 다닌 거 수습하느라 진땀 빼고 다니는 모습이 짠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모양입니다. 한창 힘들 때 마음 써준 이에게 금세 마음이 기울었는지 남편 쪽에서 먼저 호감을 드러내며 다가왔고 그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매달 따박따박 월급 타오는 신랑감 데려가자 부모님께서는 무척 기꺼워하셨습니다. 사실 달에 버는 돈만 생각하면 제 쪽의 수입이 더 좋은 편이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사라는 게 항상 일정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보니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지는 않으셨나 봐요. 언니와 동생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서 고정 수입을 보장받는 입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변수가 많은 자영업 일을 하는 제가 더 신경이 쓰이셨나 봅니다. 자고로 신랑감은 성실하게 따박따박 월급 봉투 갖다 주는 사람이 제일이지. 평소에 그렇게 공부가 다가 아니라며 우리 둘째 넉살이 좋아 장사도 야무지게 잘한다고 칭찬이 입에 마르질 않으셨던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제 남편 객관적인 조건이 저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저렇게 친정 부모님이 쌍수 들고 반길 만한 훌륭한 조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고 동생 시집 간다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평생 구멍가게만 한 사업한다고 고생하셨었잖아. 평생 누구한테 월급 타서 살아보신 분이 아니시니 너만큼은 좀 마음고생 안 하고 벌이 안정적인 신랑 만났으면 늘 그러셨어.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매달 월급 밀릴 일 없이 고정 수입 있는 게 제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어찌되었든 제가 데리고 간 남편감 마음에 들어 해주시니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라 여겼습니다. 저도 그 사람 건실함이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처음 저희 친정 식구들 소개를 받고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야 나이에 비해 장사로 잘 풀려서 넉넉한 편이란 거 알고 시작했어도 친정 부모님 영세한 사업하시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는 언니나 고위 공무원인 제 여동생 보고는 좀 주눅이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런 걸로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스스로 눈치를 좀 보는 것도 같았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자식들 모두 훌륭하게 장성시키시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남편 딴에는 지방인 자기 본가에서 잘난 사람 소리 들어가며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시댁이라고 생전 처음 가본 시골의 허름한 집을 보았을 때는 저도 내심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야가 여서는 수자라고. 아가 그리 똘똘하다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똑똑해서 서울까지 가가 뒤집겠다고 경사 소리까지 들었다 아이가. 시골의 전교생 100명도 안 되는 데서 공부 좀 했다는 소리 들었다고 기고만장했다가 처음 서울 올라와 실수 만발, 신입사원 시절 고생하던 꼴 그대로 지켜본 저였습니다. 나름대로 고향에서 좋은 취급받다가 올라와서 저 사람도 참 많이 깨졌겠구나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평생 농사 지으시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소일거리 삼아 텃밭 정도 가꾸시는 수준이었습니다. 농사로 번 돈, 자식 새 키우느라 남는 것도 거의 없고 그 허름한 집 빼고는 재산이랄 것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매달 얼마간 남편이 생활비 도와드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남편도 삼형제의 막내라 홀로 부모님 부양의 부담은 안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큰 아주버님은 고향에서 농사 이어받아 짓고 계셨고 작은 아주버님은 작은 회사의 지방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셋이 벌이가 고만고만해서 셋이 각줄에 부모님 생활을 돕고 있었죠. 그러니 저희 부모님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에 저희 집 사정을 자기 집과 비슷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처가의 고위직 공무원에 해외 교수까지 튀어나오니 긴장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경우에는 넘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두 분 노후 준비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모로 상황이 처가에 비해 자기 본가가 많이 처진다는 걸 두 분으로 확인하니 더없이 공손한 태도의 남편이었습니다. 지방의 남편 본가야 워낙 한번 내려가려면 마음을 먹어야 하니 자주 가기는 힘들었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신혼집과 제 가게와 지척이었죠. 처음 독립을 할 때도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멀지 않은 곳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동생은 주기적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언니는 해외에 있잖아요. 근처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자주 들여다보고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제가 굳이 같이 따라 나서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결혼 날짜 받아놓고는 뻔질나게 저희 친정 드나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고, 남서방이 있어 든든하다. 그렇죠, 장모님. 괜히 힘쓰는 일 하다 다치지 마시고 꼭 저 부르세요. 서툰 솜씨로 시키지도 않은 집수리를 뚱땅뚱땅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 어설프기 그지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제 부모님께 잘 보이겠다고 용쓰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설퍼 보이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회사 물건 개발 직접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평생 뭐 고치고 만들고 하는 게 업이셨던 분들인데 얼마나 어설퍼 보이셨겠어요? 자기네는 아들이 없잖아. 이럴 때 내가 곁에 있으면서 챙겨드리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 열아들 데려와도 우리 딸들 하나만 못하다는 말씀 달고 사신 부모님 생각하시면 그럴 일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애쓰는 게 기특했습니다. 비록 1살 차이지만 연하는 연하라고 하는 짓이 허술하게 짝이 없어도 그때는 귀엽게만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서 친정집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저는 여전히 제 가게 본다고 바쁘고 그 사람은 영업 뛴다고 여전히 바빴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승진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승진에서 미끄러져서 의기소침해하기도 했어요. 저야 언제가 되든 승진 기회 또 올 거라고 위로했지만 승진에서 물먹은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결혼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정에 거의 들리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아직 상심해서 장인 장모님 뵙기도 민망스러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굳이 남편 데리고 가지 않아도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친정에 들렀으니 저야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어서 더 이상함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아버지 칠순이었습니다. 마침 언니가 근무하는 대학 방학과도 맞물린 시기라 부모님 몰래 저희 나름대로 칠순잔치에 신경을 좀 썼어요. 자매가 각자 제법 거금을 각출해 번듯한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한 칠순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렇게 큰 데를 빌렸어. 이런 데는 돈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아빠, 돈 얘기 그만. 아빠 딸내미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요. 이게 다 딸내미들 마음인데. 자식들 큰돈 썼다고 타박하시면서도 부모님 두 분 모두 기뻐 보이셨어요. 결혼해서 미국에서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형부도 오랜만에 들어와서 사위 노릇 제대로 하고 있고 곧 여동생과 결혼 예정이었던 제부도 한 식구로 자리에 더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서 표정이 굳어서 혼자 겉돌아 서 있는 건
제 남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야? 내내 혼자서 불편하게 표정 굳어있던 남편이 저도 그날은 많이 거슬리던 차에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불만 가득한 소리로 저렇게 한 소리 내뱉으니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빚내서 그 돈 쓴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부모님들 일 생기면 쓰려고 언니랑 지영이랑 개 들었던 거 쓴 건데 좋은 날 무슨 그런 초치는 소리를 해? 아니 그렇다고 꼭 호텔까지 갈 필요 있었냐는 소리지. 못 갈 건 뭔데? 우리 아빠는 호텔에서 잔치 열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장인어른 칠순에 용돈 봉투 하나 안 들고 와서 자기 돈 한 푼 안 써놓고 나한테 돈 얘기 꺼내기 미안하지도 않아? 형부랑 제부랑 전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분위기 맞추고 있는데 혼자 못마땅한 티 팍팍 내면서. 내가 내 부모님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와서 그런다. 한숨이 나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평생 그런데 구경도 못 해보셨는데. 그렇게 아쉬우면 자기가 진작 해드리지 그랬어. 결혼 전에는 눈치 준 적도 없는 우리 친정 식구들 앞에서 자기가 알아서 눈치 보며 행동하더니 결혼 후 내 식구들한테 하는 태도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진 문제 때문에 자기 기분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도 자리 가려가며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상사 앞이었으면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티 팍팍 내며 꼬라지 부릴 수 있었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 더 괘씸했습니다. 나 당신 월급으로 시부모님 생활비 보내드리는 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얹은 적 없어. 결혼하고 들어간 게 있으면 당신 집에 월등히 더 들어갔지 우리 집에 들어갔어? 불만이 나와도 내 쪽에서 나와야 맞지 왜 당신이 이래? 우리 집 상황이랑 당신 집 상황이랑 같아? 그리고 결혼했으면 친정보다 당연히 시댁이지. 안 그래도 당신 너무 친정 자주 가는 것도 보기 좀 그랬어. 내가 내 엄마 아빠 집 가는데 네가 보기 좀 그렇다고 가지 말아야 해? 친정보다 시댁이라니.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나 키우느라 고생은 내 엄마 아빠가 다 했는데 너랑 결혼 한 번 했다고 내 부모 나 몰라라 하고 네 부모나 챙기라 소리야? 이게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조선시대에나 나올 법한 소리 쏟아내는 남편 개소리에 저도 화가 치밀어서 참지 않고 와다다 쏟아냈습니다. 제 부모한테 들어가는 것 군말 없이 이해해 줬는데 저 돌아오는 태도하고는 이상한 방식으로 마누라 길들이려 드는 버르장머리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요. 쥐도 지 입장에서 할 말 없다는 건 아는지 입 꾹 다물면서도 못마땅한 티가 가득하더군요. 그 낯짝이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슬슬 자격지심 부리는 꼴이 심기를 거스르던 차에 제대로 건수 제공한 거죠. 자기 집에서는 형제 중에 공부 제일 잘한다고 똑똑한 사람 취급받았지만 어디 저희 집에서야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자기가 먼저 제 언니나 동생한테 기죽어 놓고는 그 분풀이를 은근히 제기하기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제부나 처제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데 왜 자기만 그래? 뭐? 아니 그렇잖아. 같은 배에서 나와서 받은 건 비슷할 텐데 왜 자기만 공부를 못했나 궁금하잖아. 누가 그래? 나 공부 못했다고. 나 공부 못하지 않았어. 내 언니랑 동생이 월등하게 잘했다는 거지. 나도 중상위권은 됐다고. 기가 막혀서. 제 부모도 한 적 없는 소리를 남편이라는 작자가 유일하게 자기 내세울 만한 부분인 초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 걸로 제 기를 죽이려 든 겁니다. 전교생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한 학년에 학급 하나 겨우 채울까 한 인원 중에 공부 좀 했다고 그걸 수도권 학교 중상위권이랑 비교를 합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나 공부를 크게 할 말이 없지 인간 앞에서까지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게 남편이라는 작자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그전에는 그저 자기 승진 밀린데 상심이 크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게
이 인간이 우리 집에 열등감을 가져도 보통 가진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때 눈치를 챘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열등감 가질 때가 따로 있지. 지 마누라 집안에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놓고 딴에 제 자존심 좀 챙겨보겠다고 마누라 까내릴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아버지 칠순 사건에서 터지기는 했지만 장사하는 사람한테 요새 부모님이 적적해 하시는데 당신 혼자라도 좀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쉬운 소리가 끊임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저 친정 가는데 따라 나서서 자기만 처가 다닌다고 불만 품는 거면 저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처가에 하던 거 소홀해진 건 자기 아닙니까? 저는 멀어도 제 할돌이 있는 일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래놓고 제 마누라가 장인 칠순에 거금 쓴다고 타박을 해요? 장인 생신에 빈손으로 기어와서 분위기 흐려놓은 주제에? 그거 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쥐는 다달이 제 허락도 안 받고 제 본가에 돈 붙이면서 그걸 걸고 넘어줄 생각을 하다니. 쓴 돈으로 치면 남편이 제 집에 쓴 돈하고 비교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이는 남편 태도에 저도 속이 썩어났어요. 저한테만 그러면 몰라도 제 부모한테까지 소홀한 모습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뒤늦은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남편 태도가 단박에 뒤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갑자기 그렇게 발주가 많이 들어와서 어떡해. 공장 사장님이 해주신대? 그래도 수십 년 거래 두고 산 사람인데 바로 해주겠다더라.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저희 부모님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개발한 제품이 아주 제대로 화제 오르게 된 거였어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유행을 선도한다고 평가받는 유명인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저희 부모님 제품을 써봤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잔뜩 사다가 본국에 돌아가 한국에서 아주 보물을 발견했다며 자기 개인 채널에 사용하는 모습까지 찍어서 올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다 광고비 받고 올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저희 가족이랑은 아무 접점도 없는 생판 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난리가 나서는 수출해달라면서 주문량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리둥절하긴 했어도 당연히 경사 중에 경사였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 제품에 빛을 못 보는 게 못내 아쉬웠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물량 소화 가능한 공장을 섭외해 정말 미친 듯이 물건을 찍어냈습니다. 일이 한번 풀리니 격경사가 이어졌어요. 국내 우수한 제품이 해외에서 입소문을 탔다는 소식에 국내에서도 역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도저히 다른 일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주문량이 폭주했습니다. 하다 저까지 이임시로 며칠 가게 휴업을 하고 일선을 거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이고 이 두 분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 며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 보지 못했던 남편이 결혼 후 처음으로 제 부모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기가 찼어요. 그동안 그렇게 제가 시가 나몰라라 하고 제 부모만 챙긴다며 비꼬던 놈이 저희 부모님 회사 대박 쳤다는 소리 들리자마자 꼴이 싹 말고 기어오는 꼴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회사는 어쩌고? 식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만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어? 웃기지도 않은 소리에 코웃음을 치고 심상치 않은 기색에 저희 부모님도 얼굴이 굳어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회사 다니는 사람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두 분만 힘드셔서 어떡하시려고요? 개고생하고 있는 제 마누라는 숫자에 쳐주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자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내면서
일머리 없는 티 다 내고 다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며칠을 더 꼬박꼬박 나타나 저러는 꼴을 보고 저게 여기 붙어서 한몫 제대로 잡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싶었어요. 결혼 전 같으면 몰라도 이미 저한테 미천 제대로 까놓고 이제 와서 저런다고 어디 속아 넘어갈성 싶습니까? 자기가 나타나면 우리 식구들이 두 팔 벌려 환영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일손이 많이 딸리기는 했어도 같이 손 맞춰본 게 평생인 가족이었고 해외 관련 서류는 미국에서 언니가 꼼꼼히 봐주고 있었습니다. 국내 공장 일도 아름아름 동생이 많이 돕고 있었고요. 일도 잘 못하는 처가에 소홀한 괘씸한 사위손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도움이 될 만큼 일을 잘하지도 다른 능력이 있는 놈도 아니었고요. 생각보다 자기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자 또 주둥이가 툭 튀어나왔으나 제 할 바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두 분도 당황스러워하시기는 했으나 평생 일어놓은 것들이 뒤늦게나마 인정받았다는 게 쌓여가는 잔고보다 그걸 더 뿌듯해하시는 부모님이셨어요. 갑작스레 사업 규모가 커져 준비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이럴 때 능력 있는 자매들이 있는 게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모로 꼼꼼하게 알아보아 공장 계약도 준비하고 추가로 직원 채용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힘에 부치기는 해도 저희 선에서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어 가고 있을 무렵 간신히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현관에서부터 떡 버티고 서서 저를 맞이하더군요. 뭐야? 비켜, 피곤해. 나 회사 관뒀어. 뭐? 저한테는 이런 방고도 없이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저놈이 저한테 마음 든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은 제 마누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뭔 소리야? 당신이 지금 그 회사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무슨 내가 그 회사 아니면 굶어 죽을 줄 알아? 나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지.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으려면. 정신 나간 소리였어요. 지가 우리 아빠 회사를 왜 물려받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렇게 정정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주제를 몰라도 유분수지. 그리고 저희 셋이 당장 물려받겠다고 달려들지도 않겠지만 물려받을 일이 있다면 우리 자매들이 물려받지 쥐가 뭐라고요. 저희 집에 딸이 셋입니다. 자기네는 딸밖에 없잖아. 장인어른이 혼자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 이럴 때 아들 같은 사위가 딱 버팀목이 되어드려야지. 그러려면 한시라도 빨리 회사 들어가서 업무도 배우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깟 월급 푼돈 몇 푼 더 버는 게 대수야? 아주 꼴값이 났어요. 피 섞인 딸내미들 무시하고 사위놈인 저한테 회사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저 멍청한 생각도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들이대려면 지 말대로 사위랍시고 아들 노릇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사표 수리는 됐대? 퇴직금은? 당연히 수리 끝났지. 퇴직금은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본가에다 보냈어.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쥐 10년 회사 다닌 퇴직금은 제 집구석에다 갖다 바치고 감히 내 부모 회사 처먹을 생각을 해요? 염치도 없는 놈이 안 그래도 저놈 저거 아작을 내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차에 아주 잡아 죽여달라고 쇼를 하고 있어요. 당신 진짜 후회 안 하겠어? 당신 이번엔 아주 제대로 실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나한테 고맙단 소리나 마. 이게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야? 나 잘 되면 당신도 다 잘 되는 거지. 끝까지 주제 모르고 짓거리는 거. 다 듣지도 않고 내 방 들어가 문 닫고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가게 일도 봐야 하고 부모님 회사도 들러야 해서 서둘러 준비해 나왔더니 남편이란 놈이 백수꼴로 소파에서 빈둥대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징징 전화가 오는데도 짐 질질 흘리며 자빠져 자는 꼴이 더없이 추했어요.
그런 놈을 발로 툭 차서 깨웠습니다. 받아. 정신도 못 차린 놈이 허겁지겁 전화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전화였거든요. 내 앞에서는 건방 떨어도 이제 절대 내 아버지 앞에서는 못 그럴 놈이었죠. 장인어른,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내 놈이 뭐라고 날 찾아와?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네? 감히 내 딸 모르게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고 돌아다닌 놈이 이제는 우리 회사까지 눈독을 들여? 네 놈이 뭔데? 니까짓 게 우리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회사를 처먹을 헛꿈을 꿔? 내 귀한 딸내미 인생 갉아먹으려 둔 것도 모자라 이 벌레 같은 놈이 감히. 장인어른, 고정하시고.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어. 이 더러운 놈, 이 벌레 같은 놈, 감히 내 딸을 속이고 바람을 피워? 이 천벌을 받을 놈! 바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사색이 되어 전화기 붙들고 무릎까지 꿇은 놈이 온몸이 굳어서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놈 낯짝 들자마자 저는 가지고 있던 사진을 놈 낯짝에 철썩 때려 붙였습니다. 팔랑 떨어져 나온 사진에는 놈이 같은 회사 어린 경리와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악으로 눈을 치뜬 놈이 제 앞에서 그대로 고개를 쳐박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입 닥쳐, 이 더러운 놈아. 내가 언제까지 속을 줄 알았니? 너 이따위 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진작 알고 있었어. 대체 언제부터? 네 놈이 주제도 모르고 설치고 다니며 내 부모님 회사 기웃대기 전부터 알았다고. 너 아주 저 되바라진 것한테 곧 동방석 오를 거라며 연병이란 연병은 다 떨어놨더라. 그것도 참 멍청하지. 그래봤자 장인장모 재산인데 제 딸 놔두고 지랑 바람 피운 놈한테 그 재산 떨어질 줄 알고 알랑거리는 꼴이라니. 하긴 둘 다 지능이 그따위니까 그러고 살겠지만. 네, 놈이 나나 내 친정부모 홀대하는 모습에 실망만 쌓여가던 바로 그때 놈의 부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며 근방에 발이 넓었던 제게 의리 있는 지인들이 물어다 준 소식이었습니다. 나한테 잘해도 경을 칠 판에 하는지 꼬라지라고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이 바람까지 피워요? 제가 그놈하고 살 이유가 없었죠. 이혼을 해도 저 괘씸한 놈 아주 주저앉혀버리겠다고 작심을 하고 준비했기에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상간녀까지 아주 세상 무서운 맛 제대로 보여줘야 하니 뒷조사도 필요했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 부모님 회사가 빵!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아주 시기가 공교롭죠? 어차피 갈라설 거 잘 됐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가 납작 엎드려 그동안 잘하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뭐 하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지 모르겠죠. 그걸 스스로 밖에 나가 더럽게 뒹굴고 개짓거리에서 날렸다는 걸 알게 되면 저놈이 미쳐서 더 환장을 하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벌써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별러왔던 것을 어제 그 기도 한 차는 회사 때려치웠다는 소식에 오늘로 나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더할 나위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안 그래도 갖고 있는 거 다 뺏고 싶은 판에 스스로 직장까지 때려치워주다니. 어제 놈 개소리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질 뻔한 걸 참느라고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 기분 풀릴 때까지 때리면 맞고 길하면 길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왜? 우리 집 딸들 다 제치고 니놈이 우리 엄마 아빠 회사 처먹어야 하니까? 어쩌니? 이혼 소장은 벌써 어제 접수했단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니놈은 나한테 상의하고 회사 때려치웠냐? 나한테 상의해서 퇴직금 한 푼 남김없이 네 집구석에 다 갖다 바쳤냐고! 이혼하는 마당에 상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끝까지 제 주제를 몰라요, 주제를.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끝까지 아주 발악을 하는 남편 놈은 어제 연락해서 심부름센터에 부탁한 인부들이 친히 끌어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동안 모아둔 놈 상간의 증거를 가져다 준 것도, 그 전날 미리 준비해둔 이혼소장 접수를 해준 건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된 일처럼 철저하게 차곡차곡 준비된 일이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욕봤다. 고생했어. 잘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뭐 한다고 안고 살아? 인생 길다. 내 새끼 아직 앞길이 구말리인데 요새 이혼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부모님께는 이미 놈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이혼 의사를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딸의 이혼 소식에 충격받고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귀한 딸이 저런 놈에게 소중한 인생 낭비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 해주셨어요. 이혼 서류 접수하면서 놈 다니던 회사에 슬쩍 외도 사진 풀어달라는 부탁도 했기에 그 회사도 발칵 뒤집혔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놈이 사표 쓰기 전에 사진 뿌릴걸. 그래도 상간녀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집 밖에 기어 나오지도 못하게 해준 건 좀 쌤통이다 싶어요. 어차피 정직원도 아니어서 물이 일으킨 사원의 해고 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난 죽어도 이혼 못해. 나 혼자 이혼한다고 이혼이 되는 건 줄 알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줘. 쥐가 이혼 못해준다고 제가 이혼 못하나요? 유책 배우자 주제에 꼴값이 여전한 놈이었습니다. 하긴 저놈이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우리 식구 누구 하나 놈한테 회사 내어줄 생각 같은 거야 전혀 없었지만 저놈만큼은 곧 온 세상이 짓거댈 줄 알았겠죠. 그러던 놈이 하루아침에 세상 다 잃어버렸으니 머리가 돌아도 아주 제대로 돌았을 겁니다. 이 포로지 같은 게 감히 어디 기어와서 추태를 부리고 있어? 귀한 딸 욕보인 더러운 놈 때려 죽일 기사로 귀싸대기를 올려붙인 제 아버지 앞에서 두들겨 맞고 쪽도 못 쓰고 쫓겨가는 놈 꼴 보면서 저 인간 쓰레기 내다 버리기를 아주 잘했다고 스스로 결단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와! 나와 뭐라고!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일부러 불쌍해 보이려고 그랬는지 한 며칠 잠잠하다 폭우 쏟아지는 날 친정집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놈이었습니다. 저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는지 노구에 제 부모까지 끌고 이 빗길을 찾아온 불효자 중에 막심한 불효자였어요. 이미 제 부모님께 사이좋게 한 차례씩 귀싸대기까지 얻어맞고 젖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놈의 꼴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살려줘, 여보. 거짓골로 엉엉 울며 길바닥에 엎드려 울며 불며 비는 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커녕 감히 나를 기만하고 건방 떨다 신세 나락간 꼴이 그저 고소하기만 했습니다. 너 죽는 걸 보고 싶으면 나오라며. 구경하러 나왔더니 아직 죽을 생각은 안 드나 봐? 여보,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너 같은 쓰레기한테 귀한 인생 허비한 내가 불쌍하지. 넌 당해도 싸지. 그렇게 네 부모 못 챙기는 하자 마누라 취급하더니 퇴직금도 사이좋게 같이 처먹었으니 네 식구끼리 잘 사면 되겠네. 나랑 내 집안 무시하고 아주 지들끼리 신났더만 꼴의 주제도 모르고 네 분수에 가당치도 않게 욕심을 부려? 밖에 나가 마누라 속이고 더러운 행실이라는 골빈 놈 필요 없어. 아가, 그래도 부부간 천륜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천륜 누가 먼저 버렸나요? 자식을 저렇게 개로 키웠으면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지. 어떻게 아들이 나서자고 여기까지 쫓아올 생각을 해요? 가세요. 저딴 놈 내 인생에서 필요 없으니까 도로 주워 가시라고요. 여보. 내 할 말 다 했으니 비를 맞든 말든 내버려두고 내 부모님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후 비 그치고 난 후 나가보니 곳에 없더라고요.
뭐 대단치도 못한 사과였습니다. 이혼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애초에 재산 기여도가 제 쪽이 훨씬 높았고 불륜한 놈은 소송에서 완전히 패해 그나마 가진 재산도 제게 싹 다 뜯겼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받을 거 다 받아냈지만 가정 있는 사람이랑 신나게 놀아난 것 인생 제대로 말아먹은 게 더 시원했어요. 그래도 부모는 지각이 있는 사람인지 집안 망신이라며 본가에서 쫓겨나 절연당해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절박한 처지 되었다더군요. 서로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전 남편이랑 개싸움 난 꼴도 소문으로 잘 얻어들었고요. 마누라 잃어 상간녀 잃어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에 직업까지 잃고 백수돼서 신세 제대로 망가진 놈이었습니다. 다 자기가 벌인 일에 업보로 돌아온 것이니 망가진 지 팔자 지가 안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저는 조만간 제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정식으로 부모님 회사에 관리직으로 입사하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우리 딸 도움이 절실하다 직접 부탁을 하셔서 저도 정말 열정적으로 큰 기회 얻게 된 부모님 회사에 두 팔 걷어붙일 생각이에요.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인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과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낼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